환자분들이 모르고 계셨다가 머리를 빡빡 감으세요. 그런 분들이 더 빨리 많이 퍼지실 수는 있습니다. 사마귀가 있으신 분들, 오늘의 나닥은 나닥 이재욱 원장입니다. 한번 생기게 되면은 화장으로도 커버하기 힘든 게 바로 사마귀인데요. 진료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사마귀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 제가 OX로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평평 사마귀는 평평하다. 세모입니다. 평평한 것도 있지만은 평평하지 않은 것도 간간히 있습니다. 일단 사마귀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평평 사마귀인데요. 매끄럽고 납작하면서 약간 솟아오르는 모양이 특징이고요. 오돌도돌한 병변이 나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개수가 많아진다면은 그건 전염성이 높은 평평 사마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관자놀이나 귀 앞쪽, 볼, 목, 팔, 가슴, 배 부분에 많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발바닥 사마귀인데요. 납작한 모양이 특징이고 아무래도 발생 위치가 발바닥이다 보니까 체중에 눌려서 발바닥에 붙은 형태로 매끈하게 발생하기도 하고요. 걸을 때 통증이 많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단 시간이 지나면서 커지면서 울퉁불퉁하게 변화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반 사마귀인데요. 사마귀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며 주로 어린 아이들에게 발생을 합니다. 모양은 거칠고 울퉁불퉁하며 손이나 발에 많이 발생을 하고 손톱을 자주 물어뜯거나 물고 있는 버릇이 있는 아기들이 있다면 손에서 입이나 입 주변으로 사마귀가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사항들이 필요합니다. 남성이나 여성 중요 부위에도 좀 생길 수 있나요? 있으세요. 성행위에 의해서 옮겨온 케이스도 있고 중요 부위에 번져서 오신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러면 평평 사마귀는 다른 질환과 쉽게 헷갈린다. 맞습니다.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것들이 첫 번째는 이제 좁쌀 여드름, 그러니까 두 번째는 자그마한 비립종들, 세 번째로는 쥐젖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드름이라든가 쥐젖이라든가 비립종 같은 경우는 옮지 않는 질환이에요. 근데 이제 사마귀는 바이러스성 질환이기도 하기 때문에 접촉으로 옮고 얼굴을 손으로 자주 문지르거나 하면은 옆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특징에 맞게 치료하는 게 치료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입니다. 얘네를 그러면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분 오면은 실질적으로 본 다음에 얘기는 하는데 여드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드름이다 보니까 그 노란 알갱이 같은 게 이제 들어져 있는 경우가 있고 쥐젖 같은 경우는 말랑말랑해요. 이제 사마귀 같은 경우는 딱딱하고 표면에 붙어 있고 매끄럽지 않고 그런 단면을 보이기 때문에 구분을 하죠. 네, 그러면 평평 사마귀 자가 치료가 가능하다. 됐습니다. 그 베루마렉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살을 녹이는 제품이기 때문에 살짝 태운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손바닥, 발바닥 같은 경우는 흉터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치료한 이후에 이제 보조요법으로 집에서 좀 바르고 또 치료를 하자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고 얼굴에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미용적인 목적으로 많이 오시기 때문에 얼굴 같은 경우는 이런 약을 바르게 되면은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얼굴에 빙초당 같은 걸 뿌리는 건 상당히 추천하지 못할 방법입니다. 평평 사마귀 예방법이 있다.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굳이 예방을 하는 방법이라면은 사마귀가 있으신 분들 그 부분을 긁지 않고 접촉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환자분들이나 대부분 사마귀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사마귀가 있다라는 병식을 가지신 분들이 거의 없으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마귀가 생긴 것 같다는 의심이 들고 이게 빨리 번진다면은 빨리 치료받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마귀를 좀 악화시키는 행동 같은 게 있나요? 사마귀를 악화시키는 행동은 없고 이마 부분이나 헤어라인 부분에 많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머리를 빡빡 감으세요. 근데 이제 머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모르고 계셨다가 나중에 너무 많이 번진 다음에 오시는 경우가 있고 얼굴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이게 긁으면 떨어질 것 같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긁거나 이렇게 문지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 분들이 더 빨리 많이 퍼지실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면 평평 사마귀 재발하기 쉽다.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사마귀는 바이러스성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가 덜 돼 있는 부분에서 옆으로 옮겨가는 게 되는 거지 치료가 된 부분이라면은 새로 감염이 되지 않는 이상은 재발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잘 없습니다. 즉 새롭게 감염되는 경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면 평평 사마귀 치료 후에도 반드시 흉터가 생긴다. 아닙니다. 흉터 걱정은 일반적으로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레이저 종류가 한 가지로만 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레이저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거는 흉터가 아예 안 나는 그런 레이저로 하게 되고 그리고 100%를 반드시 한꺼번에 다 없애겠다. 더 많은 부분을 태우게 되면은 그 부분이 흉터가 되는 것인데 환자분들께서는 한 번에 전부 다 없애겠다라는 욕심보다는 80에서 90% 정도를 일단 없애고 그리고 남아있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추가 치료를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레이저를 하게 되면은 그 부분이 자극이 되기 때문에 자극이 된 부분에 대해서 착색이 오는 거지 대부분 없어지긴 합니다. 사마귀는 면역력이 저하되면 쉽게 감염되나요? 애매합니다. 이유는 면역력이 정말 눈에 띄게 감소가 된 에이즈 환자라든가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 감염 쉽게 될 수는 있지만 병원에 오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면역력이 쉽게 저하돼서 감염됐다기보다는 모르고 오랜 기간 있으셨던 분들이고요. 이런 분들은 빨리 레이저 치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마귀는 겉에서 보이는 것보다 뿌리는 더 깊고 넓을 수 있다. 맞습니다. 사마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바이러스 덩어리들이 밖에서부터 파고들어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손바닥이나 발바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볼 때 안쪽으로 깊은 경우가 상당히 있고요. 얼굴 같은 경우도 잘 침투가 되지는 않지만 겉에서 보이는 것보다 깊은 케이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피부에 적인 사마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지 댓글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나답 이재욱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